지난 7년간 약 8,000건의 이별 상담을 진행했고 많은 사람들의 재회 성공을 도왔다. 후기는 모두 웹사이트에 기록되어 있고 아래에 링크를 첨부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처를 배우는 것은 당신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언제나 기다림이라고 말한다. 7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타이밍이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회복된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해야지 성급히 접근하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먹히지가 않는다. 상대를 지치고 질리게 만들 뿐이다. 아무리 완벽한 메시지라도 나쁜 타이밍에 보낸다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있는 상대의 마음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라며 실망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전 세계 이별 코치들이 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백기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공백기를 두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별 직후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인해 인내심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이다. 고통은 시야를 좁게 만들며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악수를 두기 쉽다. 재회에 성공한 내 고객들도 이별 직후에 온갖 실수들을 저지른 후 나를 찾아왔다. 장문의 카톡, 전화 테러, 스토킹 등 집착으로 인해 차단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신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별 직후 우리는 아래의 걱정들에 시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는 나를 더 잊을 것 같은데,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상대가 금방 새 연애를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는 우리가 공백기를 두지 못하고 성급히 상대에게 연락하게 만든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별 위기에서 시간을 두는 것보다 즉시 상대를 물리적으로 붙잡아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수렵 시대에서는 이동이 매우 잦았고 상대를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다시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접근은 재회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때로는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는데 재회가 딱 그렇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듣기 바란다. 재회는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간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정에는 관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에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분이 한동안 지속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의 관성은 왜 발생하는가?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한번 형성된 감정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안감을 느끼면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해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에는 망각 기능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기억들을 지워야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가 우리에게 가진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들게 된다. 감정 온도의 하락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을 찍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소화되어야만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다. 바닥을 찍기 전 섣부르게 접근을 한다면 상대는 회피나 무시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바닥을 찍을 것인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별 통보한 사람의 감정이 바닥을 찍기까지는 대략 3에서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별 직후 1에서 2주간은 후련함을 느낀다.
오랜 기간 동안 이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 자유와 안도를 느끼는 시기다. 상대가 이별을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나쁜 기억이 사라지기까지는 적어도 3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4주의 시간을 두고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면 된다. 1. 교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만난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애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대가 나를 잊거나 내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가 흐른다고 상대가 나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1년 이상 교제한 경우 2달까지 공백기를 두어도 안전하다. 2. 이별 당시 상대에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경우. 1. 건강, 가족사, 금전적 문제 등 관계 외부적으로 상대에게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회복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상대가 관계 외에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경우 일반적으로 1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재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내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애를 시작하고 내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거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상대의 마음이 식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재회가 가능하다. 의미 있는 변화를 하기까지 보통 한 달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을 두어도 된다. 4. 상대의 감정 회복이 느린 편인 경우. 사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속도는 다르다. 만약 상대가 스트레스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면 감정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할수록 감정 회복이 느린 편이다. 상대와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다. 서운함이나 다툼 등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다시 회복되기까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점검해 보면 된다. 상대의 성향, 자존감, 이별의 원인, 신뢰 손상의 정도에 따라 감정이 회복되는 속도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5.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경우. 연애를 하다 보면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람, 거짓말, 폭력, 폭언, 뒷담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렬하고 오래 지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을 때 계속 사과하고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데 사과를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5가지 예시를 소개했는데 완벽하게 감을 잡는 건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재회에 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통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쉬워진다. 내 블로그에는 양질의 칼럼들이 많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읽는다면 심신에 큰 안정을 줄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재회에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감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기복을 겪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상대에게도 우리의 불안이 전이되어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상대에게 매력적이며 강인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셋째,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별 후에는 상대방이 없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친구와의 소통 등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별 직후에는 쉽지 않겠지만 1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면 무기력함과 우울을 뒤로하고 방에서 나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넷째, 소통 방식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공백기를 가진 뒤 오랜만에 하는 연락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부담되는 일이다. 상대는 우리의 연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따라서 저자세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내 블로그에는 문자를 만드는 방법과 예시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공부할 사람은 찾아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회의 과정이 단순히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느낀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매력을 잃은 것인지, 주도권을 잃은 것인지, 배우자로서 결격이 되는 자질을 보여준 것인지, 공감 능력이 부족했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이 과정이 재회로 이어지는 길이다.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태도는 재회를 더욱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재회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긴 여정임을 잊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는 그동안의 기다림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절대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서로의 감정이 다시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다. 재회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내 블로그로 찾아오길 바란다. 링크를 걸어두겠다.